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드라마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K-드라마 is my life. K-드라마 덕후가 소개하는 K-드라마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찾는 그거 바로 도파민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도파민을 찾으시나요? 저는 진짜 도파민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 도파민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거 바로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짜 드라마 덕후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드라마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드라마에 진심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빙고, 이제 드라마 빙고예요. 이게 제 엄청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뭐 큰 거를 봤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드라마가 많아요. 근데 체크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꽤나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 싶었고, 카톡 채팅방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드라마를 쳤는데 친구들한테 보낸 게 이제 그때 미지의 서울을 방영했을 당시였는데 미지의 서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너는 박보영 나오는 드라마 다 보는 것 같아. 혹시 너 박보영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랬고, 그 아래는 이제 제가 선지옥구 티어 드라마를 봤을 때였는데 제 친구에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드라마에 진심이기 때문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방영 예정 드라마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볼 거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재밌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이제 시놉시스도 보고 그리고 예고편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기도 합니다. 저는 또 재밌는 드라마는 한 번 보고 말지 않아요. 몰아보기를 무조건 봅니다. 요즘 유튜브에 몰아보기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시간을 보면 최소 거의 2시간 반부터 9시간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시간이.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저는 진짜 심각한 수준의 드라마 중독이다. 인생이 낙이 드라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드라마 중독이 되었는지 드라마 입덕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저는 2009년 8살 때 이제 저녁에 졸립지가 않아서 TV를 딱 켰죠. 딱 켰는데 이제 어떤 이 남성이 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지금 봐서는 되게 오글거리고 항마력 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 멘트를 보고 와,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설의 드라마는 바로 꽃보다 남자입니다. 엄청 유명한 드라마였는데요. 저는 이때 초등학교 당시 고등학생이 되면 제가 금잔디가 될 줄 알았어요. 금잔디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현실은 이제 여고였고 뭐 공학이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저는 항상 집에 갈 때 이제 문구점을 지나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 안나 문구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 꽃보다 남자가 정말 초등학생 사이에서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굿즈가 엄청 많이 팔렸었어요. 심부름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이런 다이어리,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요. 수많은 드라마를 매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시작해서 시크릿 가든, 드림아이, 상속자들, 왔다 장보리, 달의 연희, 스카이캐슬, 뭐 사랑의 후시착에서 지금은 이제 또 은중과 상연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장르 불문하고 진짜 다 봅니다. 재밌으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국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클리셰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드라마 클리셰 3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바로 이제 삼각관계다. 남주, 여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브 남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서브 남주가 나와야지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는 항상 서브뼈 걸리긴 하거든요. 서브 남주는 항상 몰래 도와주고 몰래 빠지고 이런단 말이죠. 서브 남주가
안 미뤄지잖아요. 보통 남주가 여주에게 가지 않으면 차라리 나한테 와라 할 정도로 과몰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재벌 2세입니다. 뭐 옛날엔 꽃보다 남자처럼 평범한 여주랑 재벌 2세 남주 해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남주랑 여주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주 어머니가 여주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이제 헤어져라 막 이러고 물가대기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남주는 여주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그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보고 분식집 가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어보고 막.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주가 재벌 2세인 경우도 많고 그 로맨스를 제외하고 재벌물로 해가지고 펜트하우스 막장 드라마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셰는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럭이 나온다, 자동차 씬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사고 난다 알고 이제 보는데요. 주인공이 보통 이제 사고를 당하면 기억상실, 불치병 이런 극한의 이제 시련을 겪고 이제 회복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드라마의 기준이 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 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정말 탄탄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결말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다 하고 이제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 저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두용미여야 된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결말까지 완벽하게 가야, 떡밥도 이제 뿌리면 정확히 회수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맨스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남주와 여주의 합입니다. 저는 하관 운명설을 믿는 편이거든요. 하관이 닮아야 돼요. 남주 여주가 하관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커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캐스팅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OST인데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막 이러면 딱 부르면 바로 이제 장면이 자동 재생되는, 정말 OST는 드라마 장면에 한층 더 몰입하게 해줄 수 있는 드라마 요소여서 OST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인생 드라마 탑3 정말 힘들게 뽑았는데요. 정말 이건 안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할 정도로 명작인데,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이병헌 배우님, 김태리 배우님, 유연석, 변유한 등 이제 보석 같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김은숙 작가님이 쓰신 미스터 션샤인인데요. 진짜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되게 입체적이고 시대적 아픔도 잘 나타나 있고 정말 대사가 명품이에요. 이 드라마는 제가 본방사수를 한 게 아니라 몰아보기로 본 건데 거의 이틀 만에 본 것 같아요. 울면서 재밌어 하고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한 회차를 정말 재밌게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무살롱 콘텐츠 살롱에서도 다뤘던 폭삭소가수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배우 아이유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라 재밌겠다 정도였는데 이렇게 인생 드라마가 될 정도로 재밌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첫 화 보고 이게 뭐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첫 화에 온 거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마지막 화까지 진짜 울었던 드라마입니다. 인생을 담은 드라마라 생각해서 정말 좋았고요. 자세한 거는 콘텐츠 살롱에서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눈이 부시게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혜자 배우님, 한지민, 남주혁 배우님이 출연하셨고요. 이제 드라마 제목처럼 정말 눈이 부신다 할 정도로 이제 삶의 소중함과 시간의 메시지를 이제 담아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명대사 있었고 김혜자 배우님이 이제 나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엄청 슬퍼요. 그리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되게 다 슬픈 드라마를 많이 뽑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이것만 추천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이제 이른바 신명작, 숨어있는 명작. 그래서 이제 시청률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그런 드라마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작은 아씨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고은 배우님, 남지현 배우님, 이제 박지우 배우님이 출연하신 드라마예요. 시청률은 잘 나왔는데 막 엄청 많이 알려진 건 아니어가지고 넣어봤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연출 일단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미스터리 장르거든요. 음악이 정말 그 장면을 몰입하는데 한층 더
해줬던 그런 드라마여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라이프 온마스인데요. 이제 정경호 배우님, 고하성 배우님, 박성훈님이 출연하셨던 드라마예요. 정경호님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슬립하는 그런 장르인데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 뽑았고요. 마지막은 이번 생은 처음이라예요. 그래서 로맨스 힐링물인데 이제 이민기, 정소민 배우님이 출연하신 드라마예요. 동거를 하고 나서 계약 결혼까지 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되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드라마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까지 추천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드라마를 봐야 하는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드라마는 인생 공부다. 그래서 뭐 일단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사 관심도 올라가고 지식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잖아요. 사건 배경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도 하고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 보면 한국사 관심도 높아진다. 다음은 장르물 드라마. 장르물 드라마는 정말 여러 가지 장르물 있잖아요. 메디컬도 있고 법정물도 있고 뭐 여러 직업적인 드라마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뭐 의사가 아니어도 뭐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물론 이제 현실과 조금은 다르겠지만 뭐 전문 용어 아는 척 좀 가능하다. 이제 다음은 로맨스 드라마. 이제 로맨스 드라마는 보면 되게 설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주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연애를 하지 않아도 연애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연애를 배울 수 있다. 또 드라마는 공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내가 몰랐던 감정 혹은 다시금 인정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두근두근 설레고 화도 나고 그리고 다음 화까지 기다리는 그런 다양한 감정 다 일깨울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는 이제 허구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감정은 진짜다. 드라마 통해 이렇게 인간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따라서 K-드라마 is my life. 드라마는 내 인생이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배우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다시금 많이 보는데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나오는 배우님이 갑자기 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하고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다시 봐도 몰입이 안 되고 그래서 제발 작품을 위해서라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이제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고두고 오래 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호소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